당신이 강민수? 순이 할머니의 손에서 도시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굴러가며 김치찌개가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바로 눈앞에 선 남자의 얼굴에요. 수염을 깎고 머리를 자른 그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남편 강민수와 똑같은 얼굴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주름지고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10년 동안 매일 도시락을 나눠주던 이 공원에서 2주 전부터 나타난 노숙자가 알고 보니 50년 동안 소식 없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는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4시 서울 외곽의 한 공원 벤치에서 72세 박순희 할머니는 오늘도 변함없이 커다란 보온 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 20개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정성껏 볶은 멸치볶음, 집에서 담근 김치, 부드럽게 졸인 두부조림이었죠. 하나하나 손수 만든 반찬들이 알록달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흰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주름져 있었지만 도시락을 나눠주는 그 손길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10년째 이어온 봉사였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20인분의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물어보면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배고픈 사람 앞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요. 그냥 그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요. 50년 전 그날의 기억,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굶주렸던 그 시절의 아픔을요. 추운 겨울날 3살짜리 딸을 안고 공원 벤치에서 떨며 밤을 지새웠던 그 기억을요. 할머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숙자들, 공원을 배회하는 독거노인들, 끼니를 거르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매일 이 시간이면 순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도시락이 하루 중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으니까요. 자,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도시락을 하나씩 건네며 환하게 웃었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한 노인이 도시락을 받으며 눈물을 글씨աբ였어요.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도시락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어떤 이는 벤치에 앉아 바로 먹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소중히 안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빈 도시락을 정리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죠. 낙엽이 떨어지는 공원은 고요했고 석양빛이 벤치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순이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죠. 얼굴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여 있어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신발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자는 공원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순이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지만 다가오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다가오는데 저 사람만 멀찍이 서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뭔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피어올랐습니다. 왜 저렇게 서 있을까? 배가 고프면 오면 되는데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남자를 불렀어요. 여기요, 아저씨. 도시락 드시려고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이끌고 오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 보였어요. 가까이 올수록 할머니는 남자의 상태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손은 때로 까맣게 더러웠고 냄새도 심했어요.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개의치 않고 마지막 남은 도시락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 이거 드세요. 오늘 마지막 도시락이에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남자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순이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저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을 테니까요. 남자는 벤치 한쪽 끝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따뜻한 밥을 보자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첫 숟가락을 뜰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김치찌개 국물이 입안에 퍼지자 남자는 눈을 꽉 감았어요. 얼마 만에 먹어보는 이런 맛인지, 아니 정확히는 누구의 손맛인지 남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도 어떤 사연이 있겠구나. 누구나 사연 없이 저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노숙자들은 체념한 듯한 눈빛이거나 무기력한 표정이었는데 저 남자는 달랐어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는 그 모습에서 할머니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후회를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담아 삼키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체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말에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익숙한 것 같았어요. 숟가락을 드는 방식, 국물을 먼저 한 숟가락 뜬 다음 밥을 먹는 습관, 김치를 집는 손동작까지요. 순이 할머니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착각일 뿐이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공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순이 할머니는 일어서며 남자에게 말했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올 거예요. 배고프면 또 오세요. 매일 여기 있으니까요. 남자는 대답 대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떠나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정말 한참 동안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움, 후회, 죄책감, 그리고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사랑까지요. 남자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 할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저 남자,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 눈빛이 너무 슬펐어. 그리고 그 목소리는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상한 생각이 드나 봐요. 하지만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50년 전 그날 남편 강민수가 떠나던 날의 꿈이었어요. 강민수, 돌아와요. 제발, 우리 같이 살아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죠. 그 뒷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다가 사라지는 순간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앉아 있었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오늘따라 그 꿈을 꾸는 걸까요? 벽에 걸린 낡은 결혼사진이 희미한 달빛에 비쳤어요. 22살의 순이와 25살의 강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순이 할머니는 어김없이 공원으로 갔습니다. 보온 가방에는 오늘도 20개의 도시락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오후 4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남자도 나타났어요. 멀리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남자가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건넸어요. 어제도 왔었죠? 오늘도 드세요.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슬쩍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수염으로 덮인 얼굴이었지만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코의 모양, 귀의 생김새, 손의 크기까지요. 이상하게도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남자는 손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치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김철수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1973년 가을, 22살의 박순이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을 시작했죠. 하루 12시간씩 재봉틀을 돌리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참고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 순이에게 강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어요. 민수는 달랐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나온 수재였고 손재주도 좋았죠. 무엇보다 순이를 귀하게 대해줬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순이 씨, 오늘 야근 힘들었죠? 이거 드세요. 민수는 자주 빵이나 우유를 사다 줬습니다. 순이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됐죠. 민수의 눈빛은 언제나 진실했고 순이를 대하는 태도는 존중으로 가득했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이었어요. 작은 새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방 하나, 부엌 하나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국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킬게요. 큰 집도 사주고 좋은 옷도 사줄 거예요. 민수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기술을 배웠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푼이라도 아껴 저축했어요. 2년 후 순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미연이라고 지었죠. 작지만 따뜻한 가정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순이야, 우리 딸이야.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왔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연이가 돌이 되던 해 민수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죠.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짜증만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남자가 얼마나 힘든데. 돈 벌어오는 사람이 나인데 뭘 따지는 거야. 순이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잘해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밤늦게 들어온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민수의 옷을 더 정성껏 빨아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적은 돈을 모아 남편에게 줄 넥타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미연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어요. 작은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남편과 단둘이 저녁을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11시, 자정이 되어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집에는 전화기조차 없었어요. 순이는 밤새 문 앞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이상했어요.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순이가 다가가려는 순간 민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순이 씨,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나 떠나야 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여보?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기계를 잘못 다뤄서 손해가 엄청나게 났어요. 회사 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는데 그 돈이. 그럼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제가 돈을 더 벌게요. 우리 같이 갚으면 되잖아요. 여보, 우리 같이. 안 돼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얼굴에서 절망을 읽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당신과 미연이까지 고생시킬 수 없어요. 나 혼자 떠나는 게 나아요. 내가 없으면 당신들한테는 빚쟁이들이 안 올 거예요. 안 돼요. 같이 해결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미연이는 어떡하고요? 아빠 없이 어떻게 크라고요? 순이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나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망하게 할 순 없어요. 미연이는 당신이 잘 키워줘요. 여보. 순이가 다시 달려들었지만 민수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간 순이는 계단을 내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봤어요. 강민수, 돌아와요. 제발, 우리 같이 살아요. 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만 점점 멀어졌어요. 그렇게 남편은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웃집에서 미연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순이는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공장에 가봤지만 민수는 이미 그만뒀다고 했어요. 친구들을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민수의 행방을 몰랐죠. 민수의 고향에도 가봤지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강민수 아내 맞죠? 남편 빚 갚으세요. 저는 몰라요. 남편이 떠났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떠났든 말든 부부는 연대 책임이에요. 돈 내놔요. 안 그러면 이 집 다 가져갈 거예요. 순이는 가진 돈을 다 털어 빚쟁이들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새빵마저 빼앗기고 말았죠. 가구며 살림살이며 모든 것이 압류되었습니다. 27살의 순이는 3살짜리 딸을 안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딸을 아는 팔뿐이었어요. 엄마 배고파? 미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딸을 꼭 안았어요. 조금만 참아, 미연아. 엄마가 곧 밥 줄게. 조금만 참아. 하지만 순이에게는 단돈 1,000원도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도 나오는 건 먼지뿐이었어요. 그날 밤 순이는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추운 날씨에 딸이 떨까봐 자신의 외투를 벗어 미연이를 감싸줬어요. 순이는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죠. 11월의 밤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참아야 했어요. 딸을 깨워서는 안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아무 일이나 하겠다며 가게마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를 고용할 곳은 없었어요. 애 있는 사람은 안 뽑아요. 애 때문에 일 못하잖아. 애 맡길 데도 없을 거면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순이는 절망했습니다. 이대로는 딸과 함께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2번째 밤도 공원 벤치에서 보냈습니다. 미연이가 배고파 울었지만 줄 것이 없었어요. 순이는 자신의 젖을 물렸지만 이미 젖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한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너무 안 됐네. 우리 집에서 설거지나 하겠어? 급여는 많이 못 주지만 밥은 먹을 수 있어. 애는 뒤에 재워놓고 일하면 돼.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뭐든지 할게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순이의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미연이는 식당 구석방에서 혼자 자거나 놀았죠. 3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일하는 걸 보며 울지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순이의 손은 세제와 뜨거운 물 때문에 갈라지고 피가 났어요. 허리는 굽어지고 무릎은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미연이는 8살이 됐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순이는 여전히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죠. 27의 젊은 여자였는데 32살이 된 지금은 40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살아야 했으니까요. 미연이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했어요. 숙제도 혼자 했고 밥도 스스로 차려 먹었죠. 친구들이 새 옷을 사달라고 조를 때도 미연이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는 쉬어. 내가 할게.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딸을 안으며 울었어요. 미연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너한테 좋은 엄마가 못 돼서. 아니야, 엄마.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제일 열심히 사는 엄마야. 딸의 말에 순이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미연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죠. 순이가 딸의 결혼식에 갔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지다니요.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미연이는 순이를 위해 작은 원룸을 마련해 줬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보내줬어요. 순이는 62세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료했죠.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쉬려니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노숙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5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나도 저랬었지. 딸과 함께 공원 벤치에서 잤었지. 배고파서 울던 딸에게 줄 게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순이는 그날 이후 도시락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누군가에게는 덜어주고 싶었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싶었습니다. 10년째 72세가 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순이 할머니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민수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50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어요.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죠. 왜 혼자 도망쳤을까? 왜 우리를 버렸을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감정도 무뎌졌어요. 이제는 그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살아있기는 할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요? 다음 날도 순이 할머니는 어김없이 공원으로 갔습니다. 보온 가방에는 오늘도 20개의 도시락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와 애호박을 넣어 구수하게 끓였죠. 오후 4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남자도 나타났어요. 멀리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건넸어요. 어제도 왔었죠? 오늘도 드세요.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먹기 시작했어요. 순이 할머니는 슬쩍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수염으로 덮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 떨리는 손이었어요. 60대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어릴 수도 있었습니다. 노숙 생활이 사람을 늙어 보이게 만드니까요.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순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손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어요. 김철수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철수 씨, 여기 온 지 오래됐어요? 한 달 정도요. 가족은 없어요? 그 질문에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순이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들에게는 다 사연이 있으니까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물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부터 남자는 매일 나타났습니다. 어김없이 오후 4시면 공원에 왔고 도시락을 받아 조용히 먹었어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순이 할머니가 건네는 도시락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남자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옛날에 식당에서 일했거든요. 30년 넘게요. 식당에서요? 네. 설거지하고 청소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딸 키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남자는 순이 할머니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남자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걷는 모습도 안정적이 됐죠.
철수 씨, 목욕은 하고 다녀요? 아니요. 씻을 데가 없어서요. 그럼 여기 가세요. 순이 할머니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무료급식소 주소와 목욕탕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 가면 씻을 수 있어요. 무료예요. 옷도 얻을 수 있고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죠. 사흘 후 남자가 나타났을 때 순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은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순이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할머니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바닥에 굴러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자의 얼굴, 그 눈, 그 코, 그 입이요. 5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남편 강민수와 똑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고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강민수? 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김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강민수였어요. 5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남자였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나타난 거예요? 미안합니다. 5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50년, 50년이나.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연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아빠 찾으며 얼마나 울었는데 밤마다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어디 갔어? 그렇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다예요? 5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나타나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예요? 순이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50년 동안 꽁꽁 눌러뒀던 감정들이 폭발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빚쟁이들한테 쫓겨나서 거리에서 잤어요. 딸이랑 둘이서 공원 벤치에서 떨면서 잤어요. 강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미연이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친구들한테 아빠 없다고 놀림받았어요. 아빠 직업난에 없음이라고 쓸 때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그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순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슬픔과 분노가 쏟아져 나왔어요. 왜 돌아온 거예요? 왜? 이제 와서 왜? 50년 만에 왜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강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턱수염은 깎았지만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용서? 순이는 비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와서 용서를 구해요? 웃기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요. 강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당신과 미연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걸 알면서도 비겁하게 숨어 살았습니다. 죽는다고요? 순이가 멈칫했습니다. 강민수는 가슴을 가리켰어요. 폐암 말기입니다. 병원에서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당신 인생을 망쳤다는 걸 알아요. 강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원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순이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50년 동안 기다렸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복잡했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외면해야 할까요? 일어나세요. 순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고요. 강민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25살이었던 남자는 이제 75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고 22살이었던 여자는 72살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될 것 같네요. 순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쪽에 벤치로 가요. 두 사람은 공원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조용한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가을바람만 나뭇잎을 흔들 뿐이었죠. 50년 동안 뭐라고 살았어요? 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네. 빚쟁이들한테 쫓겨서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갔어요. 이름도 바꾸고요. 강민수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부산에서 공사장 일을 했어요.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였죠. 빚은 갚을 엄두도 못 냈어요. 너무 컸으니까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소식을 보냈으면,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알려줬으면. 보낼 수 없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과 미연이를 다시 힘들게 할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갈까봐, 그래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아무 소식 없이? 네. 순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을 부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죠. 왜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요.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이도 보고 싶었고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 집도 없어졌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포기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공사장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이 들어서는 일거리도 없어지고, 몸도 아프고. 강민수는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요.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로요. 폐암 진단을 받고도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이 공원을 지나가게 됐어요. 강민수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당신을 봤어요. 도시락을 나눠주는 모습을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니요. 처음엔 몰랐어요. 5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할머니가 됐는데요. 강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들으니 알 것 같았어요. 당신이란 걸요. 말투도 웃는 소리도 똑같더라고요. 순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멀리서만 봤죠. 며칠 동안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당신 앞에 서겠어요? 그러다가 왜 나타난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강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밥이 먹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요.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첫날 도시락을 받아서 먹었을 때 예전 생각이 났어요. 당신이 싸준 도시락 맛이었거든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저는 기억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당신이 도시락 싸줬잖아요. 계란말이랑 김치 넣어서요. 순이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신혼 초 남편 도시락을 싸줬던 일을요. 그 맛이었어요. 똑같았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요. 강민수가 울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왔어요.
당신이 만든 밥을 먹고 싶어서요. 당신을 보고 싶어서요. 순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어요. 당신 정말 나빴어요. 알아요. 미연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엄마 혼자 키운다고 놀림받고 아빠 없다고 창피해하고 죄송합니다.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밤새 일하고 아프면서도 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딸이 배고파하면 내가 굶었어요. 딸 옷 사주려고 내 옷은 10년 넘게 같은 거 입었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요. 순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깨달았어요. 원망하면서 사는 건 나만 괴롭다는 걸요.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미워하는 걸 멈췄어요. 대신 미연이 잘 키우는 데 집중했죠. 당신을 원망하는 시간에 딸을 더 사랑하기로 했어요. 미연이는 잘 있어요? 강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네, 잘 있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요. 결혼도 했고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이네요. 강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도 있어요. 딸이랑 아들 하나씩요. 벌써 대학생이 됐어요. 손주까지. 강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미연이가 당신 닮아서 착해요. 엄마 걱정하고 효도하고 정말 좋은 딸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당신이 잘 키운 거죠? 아니에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피를 받아서 그래요. 원래 당신도 착했잖아요. 제 도시락 싸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비겁했죠? 도망쳤으니까요. 순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순이 씨, 25살 남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빚이었을 거예요. 겁이 났겠죠. 도망치고 싶었겠죠. 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떠나지 말았어야 했지만 이제 와서 뭐 하겠어요. 다 지나간 일인데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연이를 만나고 싶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한 번도 아버지 노릇 못했는데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이잖아요. 3개월밖에 안 남았다며요. 순이의 말에 강민수는 망설였습니다. 미연이가 저를 만나주겠어요? 모르죠. 물어봐야죠. 순이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전화해 볼게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순이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곧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요? 미연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를 만났다.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네 아빠를 만났다고. 어디서요? 내가 도시락 주는 사람 중에 있었다.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엄마 옆에 있어요? 미연은 30분 안에 도착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순이가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곧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강민수는 떨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딸이요.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몰랐어요.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한 여자가 뛰어왔습니다. 53세의 미연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미연은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옆에 앉은 남자를 봤어요. 늙고 초라한 모습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요. 아빠,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수는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미연아.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왜 떠난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미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순이가 딸을 안았습니다. 미연아, 진정해. 엄마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나요. 알지, 엄마도 알지. 순이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운 미연이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바라봤어요. 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죽기 전에 사과하고 싶었어요. 강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죽는다고요? 폐암이에요. 3개월 정도 남았대요. 미연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요? 돈이 없어서요. 치료는요? 포기했어요. 이제 늙었는데 뭐요? 안 돼요.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치료받으세요. 제가 병원비 낼게요. 안 돼요. 내가 무슨요. 아빠는 비겁하게 도망쳤지만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아빠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 못해요. 강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안 해요. 아직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강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강민수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미연이 병원을 알아봐서 입원시켰어요. 폐암 말기라 완치는 어렵지만 통증은 줄일 수 있었죠. 순이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 가져갔어요.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강민수는 순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50년 만에 먹는 당신 음식이에요. 그렇네요.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50년의 이야기들을요. 강민수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도망 다니며 숨어 살았던 일, 공사장에서 일하다 다쳤던 일,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 거리를 헤맸던 일들을요. 순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미연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일, 식당에서 30년 일했던 일, 그리고 이제는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강민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서 애 키우고 일하고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순이가 손을 빼려 했지만 강민수가 꽉 잡았습니다. 나요. 조금만요. 조금만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순이는 더 이상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미연도 자주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었어요. 아빠, 제 딸 보여줄까요? 미연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손주? 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이름은 지우예요. 올해 25살이에요. 예쁘네요. 너 닮았어요. 아들도 있어요. 22살 대학생이에요. 미연이 아들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강민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됐네요. 늦었지만요. 그만하세요. 이제 미안하다는 말 지겹다고요. 미연이 툴툴거렸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강민수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 씨, 네. 왜요? 결혼해 줄래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늦었지만 제대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지금 무슨요? 50년 전에 제대로 못한 거 있잖아요. 결혼식도 너무 초라했고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강민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드레스도 입혀주고 꽃도 선물하고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순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이에요. 마지막 소원이에요. 강민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죽기 전에 당신 남편으로 죽고 싶어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미연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말 들었어요? 응.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엄마. 미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저도 처음엔 아빠가 미웠어요. 지금도 미워요. 하지만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아빠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옥상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순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미연이 사준 것이었죠. 강민수는 휠체어에 앉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객은 미연과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간호사 몇 명뿐이었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강민수 씨, 박순희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강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순희 씨, 강민수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강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세요. 미연이 반지를 건넸습니다. 강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순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이도 강민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제 키스를 나누세요. 강민수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젊은 신부의 모습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강민수가 순이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50년 동안 계속요. 그날 밤 강민수는 순이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5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마지막 2달은 함께였습니다. 여보, 순이가 영정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떠나는 거예요? 이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기다렸는데 겨우 2달 함께하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미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속상해 죽겠는데요. 순이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다시 공원으로 갔습니다. 보온 가방에는 여전히 20개의 도시락이 들어 있었어요. 오후 4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그래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많이 드세요. 순이는 웃으며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강민수가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는 편히 쉬어요. 고생 많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마지막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움보다는 사랑이, 원망보다는 용서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요. 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순이는 오늘도 따뜻한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순이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도시락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공원을 비췄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보이지 않지만 남편의 그림자도 함께 있는 것 같았죠. 여보, 우리 같이 걸어요. 순이가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빈 보온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은 외롭지 않았어요. 5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용서였습니다. 그것이 순이에게 준 평화였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마중이었습니다.